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결사 캐스톡 시간입니다. 현재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장성군 부군수를 역임을 하셨죠? 예. 네. 그러다가 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네. 이런 생활을 마감을 하셨는데 네네. 행정관은 언제까지 하셨죠? 제가 금년 네네. 그 9월 16일자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9월 9일까지 청와대 행정관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약- 9월에 이제 마감을 하시고 네. 뭐 지금은 뭐 잠깐 좀 쉬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십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끝으로 네네. 공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고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네네.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네네. 그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한 분 한 분 얘기도 듣기도 하고 살펴보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행정관님 이야기를 하면 일자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라남도가 2016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큰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그때 큰 도움이라기보다도 제가 맡은 일이 네네. 일자리 지원관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이낙연 지사님께서 물론 이제 시골의 대부분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네네. 도지사가 되신 후 초창기에 가장 네네. 큰 목표로 내세운 게 일자리 전남, 청년이 네. 돌아온 전남을 슬로건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에 무지 애를 쓰셨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는 물론 큰 성과가 없어서 전국에서 14회를 기록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일을 하고 저 전남도에 내려오자마자 일자리 지원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아서 네. 저 개인적으로도 보람되지만 전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책과 네. 그다음에 그 기존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낙연 지사님이 그때 관심이 지대하셔서 기대도 못했던 전국 일자리 대상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제 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그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서도 전남의 일자리 시책을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배우러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일자리를 많이 늘리셨나 봐요.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 것이 그렇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기존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른 시군에서 그 잘 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시책을 전남형으로 이렇게 네. 바꿔서 전남에 알맞게 해서 전남의 많은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던 그런 시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뭐 큰 도움을 주신 것보다 직접 큰 일을 하셨군요. 물론 이제 실무 책임자로서 네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만 또 고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네.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전남형 청년 인턴 사업과 전남형 트랙 사업이 네. 또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남형 청년 인턴 사업은 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네. 청년 인턴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주와 그다음에 국가가 네. 그 청년 인턴의 일부 약 4개월 정도의 월급을 나누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주의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네. 알선해 주는 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원이 끊어져 버리면 네네. 기업주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네네.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도 또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네네. 있어서 전남형 청년 인턴 사업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턴 사업에다가 대개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2년이나 3년 정도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 네네. 떠나는 확률이 적더라 이런 네. 통계상의 수치를 보고 전남에서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 플러스해서 약 분기별로 네. 이제 지원은 조금 뜸해지지만 분기별로 해서 약 2년 정도를 꾸준히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전남의 청년들이 그 네네. 일자리에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남형 트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모방을 했습니다. 네네. 뭐냐면 큰 대기업이 그 대학교 같은 데에다가 대기업이 필요한 인력에 대한 훈련 과정을 네네. 대학교에서 학점으로 편제를 해서 네네. 이수를 하게 되면 그 대학의 인원을 그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네네. 사업이었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같은 종류의 동종의 중소기업을 목포대라든가 여수대 이런 큰 대학에 연계를 시켜서 거꾸로 한 것이죠. 네. 그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이 훈련 비용을 약간 대신 되는 듯하게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그 네. 중소기업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하는 그런 트랙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학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에 대한 훈련 비용을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에 대한 훈련 비용을 줄이게 되고 대학 네. 같은 경우는 졸업생에 대한 취업이 보장돼서 양쪽 다 좋은 그런 정책이어 가지고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말씀하신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뭐 문제로 계속 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뭐 다양한 이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신 이런 공직자로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지역이 활성화되려면은 젊은 청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일자리 정책의 근간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유인책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네네.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가장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라든지 주거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 계속해서 농업지향적이고 산업 발전이 조금 뒤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많이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전남에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좋은 양질의 이런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일자리 지원관 다음에 투자유치 담당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양질의 일자리를 하면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그런 일자리인데 지금 큰 대기업이라든가 고용이 안정되면서 수익이 보장된 네. 그런 쪽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기업 유치 앞으로 전남이 필요로는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 네. 기업 유치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역점을 기울여 가지고 청년들이 전남에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구나. 네.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내 꿈을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뭐 예. 이런 예.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행정관님의 활동을 또 이야기하자면은 실패 박람회가 눈에 띄는데 실패를 주제로 한 박람회.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셨는데 실패 박람회는 뭡니까? 제가 장성 제 고향에서 부군수를 하고 네네. 이 문재인 정부가 부군수 하는 과정에 네네.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이 신설된 조직이 사회혁신 수석실이라고 네네. 생겼습니다. 그 사회혁신 수석실의 그 하부 기관으로서 네. 행정안전부 내에 사회혁신 추진단이라고 생겼는데요. 네.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네. 지금까지 관주도의 방식이 아닌 민간인의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이제 그 조직이었는데요. 그러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사회 문제가 뭔가 면밀히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나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용인하지 않고 낙인 찍는 그런 사회더라. 네. 근데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분야에 많이 진출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해야 되는데 실패에 대해서 낙인을 찍다 보니 네. 실패를 겪고 일어서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발전하기 힘든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네. 실패를 해도 괜찮다. 이런 그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낙인 찍는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네. 포기하지 않는 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그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응원하는 그런 문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네. 성공한 사람만 각광받는 그런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름다운 실패 같은 경우 다시 재조명을 해주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실패 박람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이름부터가 처음 사람들의 좀 관심을 가졌고요. 네. 네. 또 또 실패라는 것이 그냥 생각한 꼭 사업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그냥 개인의 인생에서 뭐 연애의 실패라든지 뭐 어디 도전한 데에 대한 실패라든지 네네. 입시의 실패라든지 누구라든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고요. 또 실패의 원인이라든가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도전의 과정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드러내기를 꺼려 하지만은 네네. 실패 박람회를 열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또 우리가 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도를 하고 에디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전구를 발명을 하는데 실패를 계속하니까 친구가 좀 안쓰러워서 걱정을 해줬지. 야, 너 계속해서 실패해서 어떠냐. 이제 그만하면 어떠냐 했는데 친구 나는 괜찮아. 전구가 안 되는 방법 1030가지를 알고 있어.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패하지 않고 바로 성공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더 많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실패 박람회를 통해서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위로나 용기를 준 이런 네.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또 용기를 얻고 가시는 분들 보시면 또 뿌듯하시고 그러셨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광화문 광장에서 네. 딱딱한 광화문 광장 하면 꼭 정치적인 집회라든지 네. 파업이라든지 머리 아픈 그런 집회가 많이 했었던 그런 곳으로 생각되는데 그 광화문 광장을 좀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실패 박람회장 자체를 굉장히 세종대왕상에서 한번 보면 따뜻하고 누구나 쉬게 싶고 누구나 기대고 싶고 그런 이제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실패 주제를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바삐 그 총괄 하다 보니까 바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뒤에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처음으로 정말 와보고 싶고 알찬 행사를 하는 것 같다. 네. 참 이런 행사는 많이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둘러보니 사실 그 실패 박람회를 한다고 했지만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감하고 체험하고 또 같이 응원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뿌듯한 부분이 정말 제가 4개년 계획을 했는데 1회만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세부 컨텐츠까지 만들고 그 1회를 총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청와대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4개년 계획에 의하면 정책 실패도 한번 크게 다루고 싶었고 그다음에 정말 국민들이 의식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 실패를 서로 응원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면 어때?
다시 일어서면 되지. 새로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야. 네. 뭐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건 참 궁금합니다. 네네. 음. 이렇게 행정관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정작 행정관님께서는 실패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네. 대학도 2번을 실패를 하고 세 네. 번째 들어갔고요. 네네. 특히 이제 고시 공부는 제가 한 8년을 아, 그렇습니까? 예, 떨어진 네네. 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수없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일을 하는 과정에도 실패한 경험이 많죠. 근데 네.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하고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이 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 또 실패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또 자신감도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또 가보지 않은 길은 항상 네.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과거에 실패를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주변에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네. 두렵지만은 그래도 굽히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그래도 실패보다는 좀 성공하는 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 저는 성공이라기보다도 네.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패라든지 네네. 그런 과정에서 아름다웠던 이런 부분들이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저도 또 그런 부분들이 과정이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올바른 과정을 겪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성공한다 이런 과정을 올바르게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하면 더 좋겠죠. 네네. 그럼 이제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청와대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영광이었죠. 제가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도 참 훌륭하시다 했는데 곁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도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참 영광이었습니다만은 네. 청와대라는 것이 책임이 무겁고 전 부처와 전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또 전국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업무적으로나 항상 업무적으로도 어려웠지만은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다만 네네. 제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 2년 7개월이나 대통령님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네네. 2년 7개월이면 좀 장기 근무를 하신 겁니까? 대부분의 이제 청와대의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구성이 네. 저같이 이제 늘공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 해왔던 네네.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가고요. 어공도 있습니다. 예, 네. 어공도 이제 대통령님이 당선되게끔 열심히 노력했던 네. 그런 캠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네. 오래 했던 업무 능력이 탁월하신 이런 보좌관님들이나 심지어는 의원님도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나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늘공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이 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네. 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특별한 경우는 제가 다시 부처로 복귀하는 걸로 제가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대부분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나면 다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7개월 있었다는 거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1년 가까이 네. 더 오래 있었고요. 물론 일을 잘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람도 있었고 또 대통령 칭찬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청와대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상당히 보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 행정관의 이런 직책에 대한 뭐 업무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각 수석실마다 그다음에 네. 비서관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정책실 같은 경우는 각 부처를 그 부처에 맞는 그런 뭐 사회정책실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을 담당하고 경제정책실이다 뭐 경제수석실이다 그러면 사회정책 비서관실 그다음에 경제비서관실 하면 재경부 뭐 금융 이런 데를 담당할 건데 저희가 맡은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 같은 경우는 각종 갈등 관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갈등이 전국화되는 그런 수많은 갈등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국가 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좀 정형화되지 않은 그리고 또 네. 여러 부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 국가가 정책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따른 그렇죠. 또 갈등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많이 네. 발생하죠.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또 음. 방안도 필요해 보는데 어떤 그렇죠. 방안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청와대까지 오는 갈등들은 네.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이다 그러면은 개발을 원하는 쪽과 그다음에 그렇죠. 또 보호해야 되는 네네. 환경 쪽과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두 쪽 다 옳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네. 주장하는 바가 네. 시각에 따라서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네.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갈등은 본인들이 정말 서로 해결이 이거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잘 안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고 오죠.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사실상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니면 갈등을 제기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정성껏 들어보고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네. 그런 자세를 보이다 보면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했구나.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양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잠잠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네네. 갈등 해결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상호간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청과 공감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는 이렇게 뭐 소통도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는 분위기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라든지 과거사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노동 문제라든지 또 환경과 관련된 문제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부처들 간의 조율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석실 내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된다면 갈등을 해결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죠. 네네. 수석실 내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더 이야기를 또 듣고 싶지만 시간상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예.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뭐 저뿐만 아니지만 네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과정일수록 서로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지고 슬기롭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단계가 더 심해질수록 네네.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다음에 이 홀로 있거나 외로우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고 네. 서로 생각해주는 서로 공감하면서 따뜻한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잘 슬기롭게 이겨내서 일상으로 회복돼 가지고 네.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그동안 쌓아오신 이런 공직 생활과 또 네. 거기에 따른 이런 노하우 또 능력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